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은 다음 주 한가른 날 문, 윤의 운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신문 기일이 사흘 뒤인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윤 총장이 복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도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난번 직무 배제 때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번에도 받아들일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데 네.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4부에서 조미연 부장판사가 했고요. 이번에는 행정 12부에서 홍순욱 부장판사가 일단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면서 그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에 따라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어쩌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조치가 기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금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인용을 해서 이제 직무정지를 풀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징계위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 절차를 두 차례 걸친 심리를 했고 또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절차상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절차상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과 달리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직무정지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데 2년 자체 이거 어떤 시한이 어떤 면에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번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2개월 동안에 그냥 과연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마 이제 판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의 어떤 성격과 이번 성격이 다른 변수가 충분히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매일매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2달 동안 하지 않을 경우는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징계위가 4명이 결정을 내렸는데 4명 중에서 1명은 또 결정할 때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종합적으로 보면 3명이서 이제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 징계위원회 정원은 7명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 7명 중에서 3명이 징계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또 검사 징계법에 보면 예비원 제도라든지 또 기피 제도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이번에 지금 22일 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지금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또 저희가 윤 총장 측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이 부재할 경우 월성 원전 수사 차질과 또 다음 달의 인사로 인해 그 수사팀이 분해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정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처분 사건에서 이제 이런 사유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게 직접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그냥 뭐 거기에 한정해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물론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개인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 입장 측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직무 정지로 인해서 받는 그런 회복이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총 주장을 해야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장도 다 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이번에 어떤 직무 정지와 관련된 효력 정지 신청 자체가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와 같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징계 사유를 보니까 징계 사유의 근거랄지 사유가 굉장히 법적으로 좀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 징계 사유를 가지고 정직을 2개월 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들어봤는데 법무부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가한 징계 결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의 종합이에요. 지금 이 지난번 직무배제 명령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거예요. 어쩌면 독단적으로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한다. 예.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개인적으로도 발생하고 그런데다가 또 국가 시스템상으로도 발생한다. 조미연 판사는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안 된다. 그럼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겨질 수 있다라고 일침을 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 장관 개인의 이 어떤 배제 명령이 아니라 이 검사 징계법을 따라서 절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대통령이 제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직무 배제 때도 법무부가 묘하게 이번에 이 윤 총장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과 반대되는 논리를 폈어요. 이게 이번에는 자, 총장이 2달이라도 정직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주요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지난번에는 법무부 측의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장이 현직에 있으면 수사에 오히려 교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팽팽한 양측의 논리는 이번 이 신청에 대한 22일 신문에서 또 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에서는 왕조 시대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제각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 시대에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 의원의 사고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수렴 청정의 막도 거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 여야 목소리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기 5년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 공직자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 마라.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방식. 사실 지금 민주당이 예전에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가장 많이 비판에 앞장섰고 또 탄핵까지 시킨 지금 세력이 바로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자체가 불법 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 총장 주장은.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뭐 인간적, 도의적 뭐 왜 비판하느냐, 왜 안 따르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 시스템에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직업 공무원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다투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일 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민주주의가 바로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럼 왕조 시대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이 예전에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당에서는 윤 총장에게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을 보니까 정직, 해당,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비위 관련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불허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 총장은 물론 이제 정직 이 징계 사유도 있지만 사실 가족 수사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재판 법관 성향 문건 관련해서도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퇴직을 하려고 해도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저는 이제 퇴직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징계 사유가 있었고 징계 사유를 이제 징계 절차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퇴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징계는 끝나기 때문에 그 사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비위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판사 재판 문건 관련하고 수사를 지휘했잖아요.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것도 수사 중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78조의 사퇴를 받아낼 수 없어요. 예. 사퇴를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사퇴를 받아줄 수 없는데 계속 사퇴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법 규정에 있는 걸 계속 유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는 중이라고 하면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정직 2개월 결정 이후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윤 총장의 모습이 동아일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시면 윤 총장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공교롭게 이 강아지, 하얀색 강아지 이름이 바로 토리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과 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이 강아지를 포함해 무려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윤 총장이 퇴임하면 강아지를 키우면서 지내겠다고 언론에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긴장된 와중에 말이죠. 이 동물 사랑이 또 화제가 돼서 저는 좀 흐뭇한 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토리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했는데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이 토리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고양이 찡찡이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서부터 이 강아지 많이 키웠었고 또 이제 청와대에 취임해서도 지금도 고양이와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위 공직자나 명사들의 동물 사랑은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윤 총장이 그 강남 일대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은 많이 눈에 띄어요. 네. 목격한 이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중차대한 와중에 그 하얀 강아지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잘 보시면요. 이 퇴임 후에는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게 정치를 그럼 안 하겠다는 뜻이냐? 근데 또 역으로 자,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럼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대통령의 반려견과 지금 이 검찰총장의 반려견 이름이 똑같이 토리예요. 그러게요. 이게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정치적으로 예단할 수 있는 이 신호는 아니고 그냥 동물 사랑으로 이해하고 화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윤 총장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어제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시죠.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규명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추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회의장에서는 무척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회의를 다시 열흘 뒤로 미뤘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야당목 이현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충원 없이,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그만뒀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주장하면서 충원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한 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몫의 박경준 변호사 추천위원인데 여당목 추천위원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으니까 결혼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맞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격론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 요청도 있고 한 번 정도 연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공수처장 추천을 굉장히 서둘러야 될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열흘 동안 연기를 했다. 과연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면서 지금 공수처 발족을 상당히 행보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까지 일단 공처장의 추천을 완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윤 총장 징계가 이제 2개월이지 않습니까? 윤 총장 징계가 끝나면 그때는 공수처가 있는 상황.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이제 여권 내 시나리오였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강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강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7명입니다. 추천위원들이. 그 중에서 한 명, 야당 추천 한 명이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할 때 11명이 축구해야 되잖아요. 막 등등 이렇게 되면 만약에 7명이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게 법적인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 지금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추천위원들이 1명이 빠진 상황에서 충원도 하지 않고 6명에서 강행했다 할 경우에 나중에 여기서 뽑힌 공천의 후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이거 절차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쉬어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공처법에 따르면 이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7명을 맞춰서 만들겠다는 하나의 어떤 안과 함께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가 2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의 연구관 출신 1명과 여성 변호인이 1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이들 가지고는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강한 새로운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일주일 연기한 것은 결국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지금 뭔가 절차에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검찰을 좀 눌러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2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연 수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은 여론의 역풍 탓도 좀 고려를 한 점이 있을 것이고 더 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좀 한 템포 멈춰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여권에게 보내는 일종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공수처 키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취지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연내에 이제 공수처장의 후보는 추천이 당연히 되고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서 그 절차는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 날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이제 새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당이 이제까지 공언한 거에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차피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런 추천위에 나와도 대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오히려 28일에 연기하자는 거에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본인 생각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공정성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예견된 거 아닙니까? 좀 있다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 있어서 내가 좀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그런 좀 어떤 취지의 메시지 전달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도 여권에서 그 추천한 후보를 보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온화한 분들이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할 때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저 정도의 성향을 가지면 그런데 그 정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공수처 가서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또 이 후보 추천을 바꾸려고 하는 새 후보를 추천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더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간신문에선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평론가님, 네. 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좀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소병철 검사 출신의 의원이나 이런 인물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구 차관이 되기 전 변호사였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택시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잠이 들어있는 승객, 바로 이용구 차관, 당시에는 이용구 변호사를 택시기사가 당연히 깨웠겠죠.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시죠.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했다는 거죠. 왜 잠을 깨우느냐. 자, 이게 좀, 저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좀 놀란 점이 뭐냐 하면, 자, 욕설과 폭행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내사 종결을 했다. 내사 종결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움직이고 있는, 운행하는 차량에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요, 이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큰 폭행인데
내사 종결됐다는 것까지 오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입니다.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입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이제 이거 공수처로 이제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이 고위공직자들, 그 검사나 판사나 이제 상급 이상의 이제 공무원들 또 이제 경무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이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게 아무리 술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택시기사분들한테 폭행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더군다나 이런 분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면에서 법치를 담당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들, 이런 게 과연 이게 좀 정상적인 것인지, 또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이걸 아마 이용구 차관 좀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될 겁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면 운행 중일 때 폭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차 중에 폭행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례를 할지 일반적으로 일시 정차 중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폭행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운전자 폭행으로 하지 않고 일반 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합의했으니까 공소권 없는 걸로 이거 없던 걸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입니다. 네. 네,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